자, 이번 시간에는 그 2-36페이지 섹션 3입니다. 웹 보안. 섹션 3. 자, 적고요. 웹 보안입니다. 웹 보안이죠. 자, 웹 서비스. 자, 개요를 보세요. 웹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주요 전송 매개체인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사이의 서비스 요청과 응답을 한다 이거죠. 자, 보세요. 그대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웹 클라이언트. 다음 웹 서버. 자, 이 사이를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이 사이를 매개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HTTP라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매개를 한다. 결국에 보면 HTTP는 어떠한 문서를 주고받아요? HTML이라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이 문서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문서를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료죠,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또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그 요청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개요가 그거예요. 웹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주요 전송 매개체인, 그죠? 매개체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간의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하고, 서버는 또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리스폰스라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가장 간단한 기본 구조의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뭐 이런 장비를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통해서 또 접속이 되겠지만, 일단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엔드투엔드로 봤을 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HTTP 프로토콜에 대한 특징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 웹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니까. 보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프로토콜이다. 이게 세션리스 프로토콜이라네요. 자, HTTP의 특징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의 이 특징이 뭐냐면, 세션리스 프로토콜이에요. 뭐냐면,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자, U가 아니라, 그죠? U가 아니라. 자,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 이걸 뭐 세션리스라고 하면 세션. 자, 세션리스. 연결 상태를 유지 않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뭐 프로토콜? 적을까요?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건 한 번 요청해서 응답을 받아오면 다시 요청을 해서 그 세션을 연결하고, 한 번 요청해서 서버에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아오면 세션을 종료하고, 다시 요청할 때 또 다시 세션을 연결하고 데이터 요청하고 응답, 또 데이터를 받고, 이러한 구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현재는 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HTTP 프로토콜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HTTP 버전 1.0에서 세션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서버한테는 불합리하잖아요. 세션을 또 한번 연결 요청을 한 다음에 하나의 요청을 끝낸 다음에는 세션을 종료했다가 다시 다음 요청할 때 또 연결해야 되고, 그러면 서버라든가 클라이언트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그래서 HTTP 프로토콜 버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1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세션리스가 아니라 세션 유지 프로토콜입니다. 얘는 세션 유지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지. 줄일게요. 여기는 뭐 연결 상태 유지 프로토콜인데 세션 유지 프로토콜이다. 세션 유지 프로토콜이다. 현재 우리는 뭘 사용한다? HTTP
1.1 버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받을 때. 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한 번 페이지를 볼 때마다 새로운 접속이 생성되며 페이지 전송이 완료되면 접속이 바로 끊어진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세션 뉴스,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뭐 HTTP 버전 1.0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개요에서. 자, 바로 끊어진다.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죠. 1.1 버전은 세션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건 유지를 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거. 하지만 이 책에는 지금 세션 1.0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헤더를 분석을 해보세요. HTTP 헤더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호스트 요청을 받는 서버의 호스트명이라든가 IP 주소를 이걸 헤더라고 보셔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이 파일은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 시스템 32 디렉토리 드라이버즈 밑에 etc에 이 파일도 있죠. 이 호스트명과 IP 주소를 매핑 시켜주는 그런 파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DNS 서버를 설명드릴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 accept, 그다음 referrer, 그다음 user agent, 쿠키 정보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고, 컨텐츠 렌스라든가 컨텐츠 타입, 캐시 컨트롤, 얘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캐시 값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특정 웹 리소스의 모든 캐싱을 방지한다. 캐싱을 방지한다. 캐시 컨트롤로 방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격이라든가 이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 주의해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입니다. 이 HTTP 요청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 네트워크에서는 HTTP 프로토콜 자체의 설명을 드릴 때는 그랬습니다. 이 get 또는 post 두 가지만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요청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서 옵션스가 또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거짓말 아니라 진짜 다른 책엔 이런 거 없습니다. 다른 책에 찾아보세요. 물론 개정판 나와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예측이 돼서 나올 만한 거 골라서 담아놓죠. 자랑이죠. 그런데 아니고 이렇게 자세하게 헤더라든가 요청 방식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 카페라든가 질문하는데 선생님 설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와요. 지금까지 4회까지는 안 나오고 5회 나옵니다. 앞으로도. 했는데 4회에 나왔었죠. 뭐가 나왔냐면 get과 post가 나온 게 아니고 옵션스가 나왔어요. 옵션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get과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학생은 알겠지만 요청 방식 있죠. 요청 방식. 세 번째네요. 3번 차례대로 씁니다. HTTP 요청 방식. 요청 방식. 그 중에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배웠던 것은 이 요청 방식 중에서 뭐를 배웠냐면 get 방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post 방식이 있었어요. post. 근데 얘네들 둘을 제외하고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head 또는 options 또 put이라는 것도 있어요. put. 그 다음 delete, trace.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옵션으로 나왔고 get과 이 post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get은 URL에 그대로 더 자세하면 이 물음표 다음에 이렇게 추가돼 가지고 URL이라든가 어떤 그 ID 패스워드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get 방식이 보안에 취약하고 포스트 방식은 헤더 안에 포함돼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포스트 방식이 더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get 방식 한번 볼까요? 요청받는 정보를 검색을 한다. 그렇죠? 요청을 하는 겁니다. get 방식으로. 여기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get 방식. 또는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 있었어요. get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이 보안상의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얘는 get과 비교했을 때 얘는 보안이 그래도 보안에 강하다. 강함.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안에 강하다. 이유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이 get으로 요청하는 것과 post를 요청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여기에 get과 post가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get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어떤 자료를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또는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get 방식을 쓴다. 그러나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료 요청이나 검색보다는 어떠한 서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를 그죠? 실행을 한 다음에 자료를 전송받고자 할 때, 이때 포스트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 어떤 서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또는 프로그램 실행,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실행 요청을 할 때 포스트 방식을 쓴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웹보안에서는 좀 기억을 하시라. 일단 get과 포스트 방식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헤드는 get 방식과 비슷하지만 요청받은 자료를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냥 요청만 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 밑에 옵션스, 요청받은 리소스에서 가능한 통신 옵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라. 가능한 통신. 그죠? 여기 설정되어 있는 대로. 그 다음 풋은 내용이 제공되는 리소스에 저장되기를 원하는 요청.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이쪽에 서버에서 좀 저장해줬으면 하는 것들. 풋. 그 다음 딜리트는 당연히 삭제겠죠. 그 다음 트레이스는 루프행 메시지를 위한 요청 송신이었고. 자,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사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HTTP 보안의 문제점 나오네요. 이제 보안 문제가 나오면 뭐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 정보보안기사 시험에서는, 산업기사 시험에서는 보안자 들어가면 거의 무조건 영순입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HTTP의 보안 문제점.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요약을 또 정리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2차에서 또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딸랑 요거 문제점만 쓰라고는 안 하죠. 웹보안 여러 개 물어보고, 또한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도 쓰라고 하겠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웹기술의 다른 위험성 문제다. 네. 뭐냐면 메일이라든가 유즈넷은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기호에 맞는 사람들끼리, 지금 뭐 동호회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장소를 유즈넷이라고요. 뉴스 같은 기능을 지원으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왜? 메일이나 유즈넷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니까. 자, 또 하나, 웹과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 문제. 그죠? 웹과 다른 서비스들과의 통합은 취약점을 부각된다. 많이 동합이 되고 있죠? 어차피 통합, 공유, 보안, 취약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 문제. 웹브라우저의 보안에 관한 기본 설정을 잘못 구성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들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라든가 이런 거를 요즘에는 사파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파이어폭스 열면 기본 설정된 대로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죠. 그 디폴트는 일단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도구의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보안과 관련된 것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서버 문제, 웹 서비스, 환경, 그 다음 CGI 작성 등의 문제, 이런 것들.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가 있죠. 윈도우즈에서의 서버는 IIS, 또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이제 아파치를 많이 사용하죠. 물론 윈도우즈에서 아파치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설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CGI, 또 이 커먼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전에 같으면 서버 쪽에서 이 CGI로 모든 게시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줬습니다. 하지만 서버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문제라든가 다른 오류의 문제가 발생 가능성이 많거든요. CGI라는 게 이 어떤 펄로 돌아가는 어떤 스크립트 언어라고 봐도 돼요. 하지만 요즘에 CGI보다는 PHP라든가 JSP 이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방화벽과 연계의 문제. 어떤 서비스에서 외부로부터 내부로 패킷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웹 서버가 있다면 방화벽에서 일단 몇 번 포트는 열어주고 봐야 된다. 웹 서버의 포트는 열어주고 봐야 돼요. 그게 웰라운 포트라면 80번 포트를, 그런 공격자들은 80번 포트는 무조건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안 문제점은 웹 기술의 다른 위험성 문제도 있고, 또는 웹과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 문제, 그 다음 클라이언트, 또 서버, 방화벽과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방화벽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DMZ라든 이런 존을 설치해서 또 많이 사용하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서버는 밖으로 빼놓기도 하죠. 자,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큰 두 번째 보면,
리눅스 웹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리눅스 아파치 웹 서버 설치 및 운영 이렇게 나왔어요. 리눅스에서 이제 아파치가 많이 사용하죠. 물론 아파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많이 사용하는 웹 서버입니다. 특히 대형이나 이런 데서. 그 다음 동작 방식이 DSO, 다이나믹 쉐어드 object 이렇게 돼서 동적 모듈 적재 방식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아파치 웹 서버의 동작 방식입니다. 동작 방식. 크게 한번 쓸게요. 큰 괄호로. 리눅스, 유닉스 상관없습니다. 웹 서버. 웹서버 운영. 웹서버 운영이에요. 여기에서 아파치가 아주 또 유명해요. 이 아파치가. 아파치. 얘는 공이 윈도우즈, 또 유닉스, 리눅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윈도우즈의 전용 웹서버는 뭐죠? IIS입니다.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전용 웹서버입니다. IIS,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라는 윈도우즈 2008 또는 2012에서 IIS로 돌아오고 있죠. 이 안에. 하지만 아파치는 윈도우즈도 다 돌아갑니다. 윈도우즈도 다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서의 이 아파치의 동작 방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작 방식. 그게 DSO라는 얘기죠. Dynamic Shared Object, 또 Share Object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동적, 다이나믹 아닙니까? 동적 모듈 적재 방식. 들어간다 이거죠. 예를 들면 아파치 웹 서버에 어떤 환경 설정 파일이나 이 프로그램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컴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프로그램, 모듈들은 그때그때마다 불러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구조가 이 DSO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서버 프로그램 자체를 좀 이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동적 모듈 적재 방식을 아파치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파치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아파치 웹 서버와 관련되는 정적 모듈 방식도 있고 볼까요? 정적 모듈은 설치 시 필요한 모듈을 모두 포함하여 설치한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서버의 리소스라든가 부하를 좀 주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적 모듈 방식을 지원한다. 물론 당연히 스태틱도 지원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적, 다이나믹, 그 다음 스태틱 작동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아파치 웹 서버 관련 주요 디렉토리와 그런 파일입니다. 디렉토리는 ETC HTTP 이제 컨프 디렉토리인데 이건 뭐 그 유닉스나 또는 리눅스의 그 배포판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파일은 ETC HTTP 컨프 밑에 HTTP PD 대문입니다. PD.conf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 파일과 관련된 거, 디렉토리에 관련된 거. 그래, httpd.conf라는 파일은 아파치 서버의 모든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 파일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 밑에 이제 아파치 웹 서버 기본 설정이 있는데요. 이 환경 설정 파일이 http. 자, 환경 설정 파일이 나오죠. 이게 세 번째죠. 아파치 웹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 자, 환경 설정 파일이 뭐죠? 환경 설정 파일 http d입니다. daemon.conf라는 파일이 아파치 웹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이라는 거 또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파치 웹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이 httpd.conf 컨피그레이션 파일이죠. 환경 설정.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설정 파일은 이 섹션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첫 번째 섹션이 글로벌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아파치 웹 서버에 전반적으로 작동시키는 그런 설정, 제어를 할 수 있는 설정 모듈이
섹션 1 글로벌 인바이런먼트고 두 번째 섹션이 이제 메인 서버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진짜 얘는 이제 서버에 관련된 것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버추얼 호스트입니다. 이 가상 호스트를 이용해서 하나의 웹 서버에도 가상적으로 많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홈페이지를 실행시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버추얼 호스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물리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물리적인 웹 서버 시스템 안에서도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섹션 3의 버추얼 호스트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세요. 여기에는 지금 섹션으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자, 섹션 1, 섹션 2, 그 다음 섹션 3. 자, 됐습니다. 여기는 뭐? 글로벌 인바이런먼트. 얘는 뭐? 서버 환경. 서버 환경. 여기는 버추얼 호스트. 버추얼 호스트. 가상 호스트를 가능하도록 해준다. 버추얼 호스트. 기억을 하십시오. 왜냐면 이런 전체적으로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서 문제화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죠.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면 되죠. 물론 설정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물론 2차에서는 설정에서도 보안과 관련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물어볼 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도 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2-37페이지까지였었고요. 자, 이제 3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아파치 보안 설정, 이제 보안 나오면은 아주 또 중요하죠. 아파치 보안 설정. 네 번째네요. 총괄호. 시험에 잘 나오죠?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아파치 초기 설정 상태로 웹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그렇죠. 디폴트는 보안에 취약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공격자에게 여러 정보를 주게 되므로 서비스 전에 보안과 관련된 설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제로가 디렉토리 리스팅. 얘가 시험에 나왔었죠. 또 2차에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1차에도 나올 수 있겠죠. 이 디렉토리 리스팅. 디렉토리 리스팅. 이 책의 그 밑에 보면 디렉토리 리스팅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떤 웹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 웹 서버 넷누리로 합시다. 자, 여기서 치겠죠. URL을 치겠지. 이렇게 http:// 따따따 넷누리 .com 이렇게 쳤다 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넷누리 웹서버 아닙니까? 자, 여기가 넷누리예요. 그럼 이 웹서버가 작동을 시켜요. 그럼 이 여기에서 요청한 문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요. 여기서 요청한 게 여기 보면 index.html입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index.html을 찾도록 웹서버에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찾는 이 문서가 없어. 예를 들면 이게 초기 화면이 되겠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에러를 그냥 쭉 표현해주고 에러 발생 메시지만 뿌려주고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는데 이 책의 그 밑에 디렉토리 리스팅처럼 그 서버 안에 디렉토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런다? 디렉토리 리스팅. 그죠? 디렉토리가 나열돼서 보여진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서버에 디렉토리가 보여진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보안상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제거해 줘야 된다. 이거죠. 방법이 뭐? 그 밑에 보세요.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를 보면요. 클라이언트가 인덱스 파일이 없는 그러한 디렉토리를 요청할 경우 디렉토리 내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가 열거되는 취약점이다. 열거되죠. 밑에.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느냐. 디렉토리 지시어 내에 옵션스의 indexes 옵션을 제거합니다. 거기 지금 두 줄 나와 있는 밑에 거 하나를 삭제해 주세요. 편집 오류로 이렇게 됐습니다. 편집됐고요.
얘를 제거하는 방법이죠. 디렉토리 리스팅이 되면 보안에 취약하니까 서버 안에 디렉토리가 다 보여지니까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디렉토리지. 여러분들 httpd configuration 파일을 vi 에디터로 열어보면 디렉토리 지시어가 있어요. 디렉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자, 디렉토리 지시어가 있습니다. 물론 디렉토리를 표시돼요. 이렇게. 디렉토리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그 지시어 내에 옵션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 밑에 옵션스. 얘 그 밑에 보세요. 그 박스 안에 나오죠? 거기 멀티뷰스 그 다음에 인덱시즈라는 게 있죠. 인덱시즈. 여기에 보면 얘만 표현할게요. 얘가 그러니까 인덱시즈. 이건 스페링 인덱스가 아닙니다. 인덱시즈까지 딱 확실히 맞아야 돼요. 환경 설정, 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제거해줘야 된다 이거죠. 제거. 옵션이거든요. 거기에 멀티뷰스, 인덱시즈, cmlinks, owner match, includes, no execute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옵션 설정을 해주고 또 뺄 수도 있고 삭제하면 됩니다. 지우면 돼요. 얘를 제거해 줘야죠. 얘가 이 옵션스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찾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찾는 문서가 없으면 바로 리스트가 쭉 보여져요. 디렉토리 리스트가. 그것을 우리는 디렉토리 리스팅이라고 그래. 웹서버에서의 취약점입니다. 문제점. 그러면 그렇게 리스팅을 안 보여주려면 얘를 삭제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인덱시즈라는 이 옵션을 삭제해주면 그냥 에러 메시지만 찾을 수 없는 페이지다 이렇게 나오죠. 문서가 없다라는 메시지만 보여주고 그대로 끝나는 거죠. 디렉토리는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잘 기억을 하십시오. 디렉토리 리스팅도 시험도 나왔어요. 또 해결 방법도 또 방어 방법도 나왔어요. 뭐가 답이겠어요? 이 옵션스의 인덱시즈라는 옵션을 제거해준다, 삭제해준다가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 보면 이제 거기에 follow symlinks, 또 symlinks, self owner match, 그 다음 exe, CGI를 실행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인덱시즈가 나와 있죠. 웹서버의 디렉토리를 접근할 때 디렉토리 인덱시즈 제가 설정하는 파일이 없을 경우 디렉토리 안에 파일 목록을 보여준다. 그걸 우리는 디렉토리 리스팅입니다. 얘가 시험에 나왔었죠. 보안과 관련된 거는 일단 영순입니다. 시험에. 나머지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한번 쓱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보면 서버의 정보 표시 제한 설정에 또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버의 정보 표시 제한 설정, 이걸 서버 토큰즈라고 그래요. 서버 토큰즈. 자, 보시면 서버의 정보 표시 제한. 보안에 중요하죠. 이 서버의 정보 표시 제한이. 지금도 디렉토리 리스트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안은 뭐예요? 안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내 자신을 안 드러내는 거야. 안 보여주는 거야. 신상털이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지금 정보 표시를 제한하는 거죠. 서버에서 누가 어떤 공격자가 접속을 했을 때 윈도우즈를 쓰는지 리눅스를 쓰는지 유닉스를 쓰는지 그걸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리자. 될 수 있으면 알리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는 뭘 가지고 이용하여 제한하냐면 서버 토큰스라는 옵션을 가져갑니다. 서버 이 서버 토큰스라는 옵션을 가지고 하게 돼요. 물론 약간 내용의 서버의 설정에 따라서 이 항목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의미만 좀 기억을 하시라. 그 옆에 보면 프로덕트 언리 하면 프로덕트 웹서버 종류만 나타납니다. 웹서버 종류만 나타난다는 의미는 이겁니다. 웹서버를 이용하는데 웹서버 종류가 나오네. 프로덕트 온이면 자 보세요. 먼저 하나만. 프로덕트 온. 그러니까 웹서버 종류만 나타낸다. 웹서버 종류만. 종류만 나타난다는데 그럼 아파치라는 웹서버일 경우에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자, 아파치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덕트 혼님 하면. 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기는 아파치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냐면, 자, 미니멀이라고 해서 웹서버 종류와 버전 정보까지 보여줘. 자, 버전 정보까지. 미니멀이죠? 물론 여기 미니멈 또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하자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차례대로. 자, 이렇게 돼 있죠. 미니멀은 뭐 어디까지? 웹서버 종류와 그 다음 버전까지도 알려준다. 버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요. 자, 어차피 얘는 프로덕트는 다 보여줘요. 미니멀도. 자, 이렇게 아파치. 그리고 버전이니까 이제 예를 들어 아파치가 지금 2.4, 2.6까지 나왔죠. 뭐 0이다. 이것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럼 더 취약해지죠? 아파치 2.4.0에 지금 취약점이 다 인터넷에 노출이 돼 있어요. 알려져 있단 말이야. 알려주면 알려질수록 더 보안엔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제한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뭐 프로덕트도 안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아예 접속했을 때 어떤 웹서버를 사용하는지 사용자들이 모르게 하는 게 더 가장 보안에 강하게 그 보안성이 높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OS죠. 그냥 보세요. OS. 자, OS가 나옵니다. OS는 뭐 웹서버의 버전, 운영체제 정보까지. 나머지 기타 등등 다 위에서부터 다 똑같습니다. 기타 등등 하고 뭐 운영체제의 종류까지. 운영체제의 종류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여주느냐? 자, 볼까요? 아파치 2.4.0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뭐 유닉스, 리눅스도 유닉스로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리눅스도 유닉스로 표시합니다. 이 서버는 아파치 서버 버전도 2.4.0을 쓰네. 그 다음 리눅스 아니면 유닉스네. 다 알려주는 거죠. 다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풀이 있습니다. 풀 옵션이 있어요. 풀 옵션. 얘는 뭐예요? 어디까지 또 돼? 뭐 기타 등등은 다 똑같아요. 기타 등등은 다 똑같아요. 앞에 했던 거. 프로덕트 온리, 미니멀, OS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뭘 더? 설치된 모듈 정보까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정보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모듈 정보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될 수 있으면 안 보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안 보여주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뭐 아파치 2.4.0 또는 유닉스 모듈 같으면 이제 여기 탑재되어 있는 뭐 여기 뭐 아까 DOS로 있었죠. 그렇죠? DS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다른 환경 설정 파일에서는 프로덕트 온이라든가 미니멀 얘네 미니멈, 또 맥시멈, 또 OS, 풀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지만 일단 이러한 개념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놓칠 일은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서버 토큰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왜? 보안에 관련되잖아요. 제한에 정보를 얼마나 안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다 알려줄 것이냐 접속 사용자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HTTP 요청 방식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자 디렉토리와 리미티드 지시를 이용한 요청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데 파일의 업로드는 푸시입니다. 우리가 그 FTP 올릴 때 푸시라고 그랬죠. 내려받을 때 게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수정은 포스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버에서 실행시킨다. 그 얘기는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삭제는 딜리트를 패스 파일에 등록된 사용자만 이를 가능하도록 한다. 업로드라든가 이건 쓰기 권한이죠. 수정도 쓰기 권한이죠. 삭제 쓰기 권한이죠. 이건 누구만? 사용자만. 그죠? 사용자만 파일에 등록된 사용자만 그러니까 패스워드 파일에 등록됐다는 얘기는 서버의 사용자로서 인증을 받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도록 제한한다.
그럼 require valid user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유효한 그 사용자들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SSI 실행 제한 설정이 있어요. 작은 양의 동적 컨텐츠를 생성시킬 때 사용하는 게 SSI입니다. 서버 사이드 인클루드라고 하거든요. 몇 가지 보안 취약점 요소를 존재한다. 뭐 부하를 증가한다든가 CGI 스크립트 이용과 동일한 위험. 그죠?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그래 인클루드라고 그래서 얘는 CGI 거의 CGI를 많이 사용해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수업 CGI는 서버를 상당히 귀찮게 한다. 부담스럽게 한다. 부담을 많이 준다. 이렇게 했죠. 요청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담 준다. 그래서 요즘에는 PHP라든가 JSP 이런 것들로 지금 거의 사용하지, CGI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자들은 CGI를 이용해서 공격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기죠. 그다음 SSI 보안 확장, SSI가 가능한 파일의 확장자를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라고 준 겁니다. 그 밑에 이제 SSI 페이지의 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의 실행을 불가하도록 만든다. 이것은 아까 옵션스 있었죠? 옵션스가, 여기 있네요. 자, 이 옵션스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용 불가 나오는 거. 그걸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 38페이지 위에 있죠? 옵션, 디렉토리와 관련된 거. 옵션스 보세요. 멀티뷰스, 인덱시즈, 쉐밍스, 셀프 오너 매치, 그 다음, includes, no execute. no execute. 여기서는 이제 CGI니까 SSI는 뭐와 관련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서 CGI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서버 사이드 인클루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옵션스에 이제 뭐를 추가해 준다? 거기 보면 includes no execute. 실행 불가 이렇게로 교체 준다. 교체 준다. 그런데 38페이지 그 디렉토리 옵션을 보면은 없죠. includes no execute는 있어도 그죠? 있군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 되죠. 걔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요. 그대로 적죠. 뭐. 다시. 여기에 includes. no execute. 이렇게 되어 있죠. exec. 이렇게. 얘를 설정해 주게 되면 CGI를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웹서버에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과 같다 이거야. 그지? 뭐 SSI 실행 제한. 그게 includes no execute라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CGI 스크립트 실행 제한. 얘도 마찬가지죠. CGI 스크립트를 어느 디렉티에서나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경우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CGI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실행해서 임의의 명령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CGI는 공격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좀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 보면 스크립트 엘리어스 CGI 스크립트가 실행 가능한 디렉토리 지정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죠. 그 디렉토리에서만 CGI가 실행이 되도록. 모든 디렉토리에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공격자들이 업로드를 시켜서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디렉토리만 이렇게 스크립트 엘리어스라는 옵션을 가지고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 옵션 지시자에서 CGI 옵션을 설정한 후 add 핸들러로 CGI 스크립트로 처리할 파일의 확장자를 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